자, 오늘 수업은 199페이지입니다. 자, 지난주에 우리 선수학습은 정책의 유형하고 정책 결정, 그리고 정책 결정 이론 모형 형태를 학습을 했습니다. 특히 이론 모형이라는 형태들, 뭐 한미 모형, 경제적 합리성, 만족 모형은 제한될 합리성. 제가 여러분들 그 점정 모형은 무슨 합리성 얘기했죠? 정치적 합리성 얘기했고, 최종 모형은 초합리성에 근거한 결정 양식이라고 말씀드렸고, 쓰레기통 모형 같은 경우도 출제 논점이 크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혼란한 상황 속에서의 현실적인 결정을 보여주는 것이 쓰레기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결정이 끝났으니까 이제 결정된 정책을 그 현실로 실행하는 정책 집행파트에 관한 내용들이 수업이 진행이 될 거예요. 출제 빈출은 B급이야. 출제 포인트를 보시면은 특히 2번과 3번에 고전적 집행관하고 현대 집행관 비교하는 게 나와 있죠. 그거 B급입니다. B급이고, 그 다음에 나카무라와 스모로더라 학자가 파악한 정책 집행의 유형이 있습니다. 5가지의 모형, 그 덩치를 묻는 것들 B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그 4번의 수능의 조건, 정책 집행을 할 때 수능을 하는데 왜 수능의 조건을 대표하는 것들 3가지가 존재하는데, 4가지가 존재하는데 곧 한 C급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과거는 정책 집행 파트가 출시 안 나왔어요. 왜? 여기 보자. 정책 집행은 별거 아니라고 얘기했거든요. 결정된 정책을 그대로 집행만 하면 그만이라고 파악해서. 그래서 결정된 정책을 그대로 집행하는 것 집행이 되기 때문에 정책 집행 파트는 출제 언급이 안 나왔습니다. 그걸 이제 보통 이제 정책 만듦지 그러는데, 근데 오늘날에는 여러분들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집행자들이 거꾸로 현실에 맞게끔 결정된 정책을 바꾸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책 집행 연구가 또 새롭게 여러분들 중요한 연구 시각으로 부각이 됐고, 여기에 근거한 문제 형태가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문제에서 거론이 되어 왔습니다. 계속 문제가 이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지만 이제 구분 문제는 문제가 좀 단순하게 나오기 때문에 그 2번과 3번 2가지 형태 정도 숙지해서 내용을 가져가시면 될 거예요. 자, 일단은 정책 집행이 무엇인가 개념 나온 거 보자. 자, 결정된 정책을 현실로 실행하는 일련의 과정을 정책 집행이라고 얘기하죠, 여러분들. 자, 우리가 파악한 정책 집행에 관한 연구는 그 3번째 줄 보시면은 밑줄 친 거 봐봐. 프레스맨과 윌 다보시키의 집행론이라는 저서가 있어요. 이게 73년도에 이 저서가 등장하는데, 이걸 보통 현대적 정책 집행 연구의 출발점으로 해석을 합니다. 73년을 현대적 정책 집행 연구의 출발점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저서 정도는 혹시 모르니까 좀 가져가는 것이 좀 바람직합니다. 자, 그럼 이제 넘겨서, 자, 메뉴에 쌍가루 2번에 현대적 정책 집행의 특징 해가지고 3가지 형태가 쭉 나오고 있을 거야. 자, 일단 여러분들 정책이 집행될 경우에도 많은 사람과 조직이 관련이 돼야 안 돼. 되죠? 그게 집행될 경우에 이에 대해서 여러분들 저항도 하기도 하고 찬성하기도 하고 막 그래 안 그래? 그리고 그들의 이해관계가 집행 과정에서 저렇게 또 반영이 됩니다. 자, 이러한 성격을 많은 사람들이 집행 과정에서 서로 멱살 잡고 싸움질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타협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걸 제가 정치한다고 이 계산했어요. 그래서 정치적 성격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거기 복합적 성격,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집행 과정에서 복합적으로 어우러져서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복합적 성격이라고 언급을 하죠. 자, 그러면 2번째, 아까 이런 얘기했죠. 결정된 정책은 현실에 맞게끔 수정되기도 한다란다. 한다랬죠. 결정된 정책이 현실에 맞게끔 수정되는 현상을 소위 상호 적응성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상호 적응성이란 말 나왔지? 의미 좀 가져가시고, 자, 여러분들 서로게 정책이 집행됐다, 평가됐다, 다시 순환돼서 새로운 법률 제정을 비롯한 정책 결정에 반영이 돼야 안 돼. 되고 집행되고 평가되겠죠? 이걸 보통 순환적 과정이라고 얘기합니다. 순환적 과정이란 말이 나와서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여러분들 출제에서는 어떻게 나올까? 다음 중 현대적 정책 집행의 특징이 아닌 것, 이렇게 문제를 내겠지. 자, 그 문제가 어떻게 내는지 보겠는데, 첨삭지도 보시면 고전적 정책 집행의 특징에서 1번, 2번, 3번 나와. 특히 1번 별표. 자, 1번에 이렇게 얘기하죠. 결정과 집행은 서로 다른 거라고 파악하는 거야. 이게 다른 것은 무슨 말일까? 결정은 결정이고 집행은 집행이라고 파악하는 거야. 다시 말해 집행되는 과정에서 새로운 정책이 결정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게 이질이에요, 여러분들. 그 옆에 밑줄. 자, 기술 비정치 단선이란 말이 나오죠.
여러분 앞에서 얘기한 여러분들 현대를 얘기할 때는 상호 적응성이라고 얘기해서 했어요. 현실에 맡기고 수정된다 그랬죠. 근데 고전은 그게 아니야. 야, 정책 집행은 단순하게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기법, 기술, 테크닉에 불과한 거야. 그래서 기술적 과정. 됐습니까? 자, 현대적 정책 집행의 특징의 첫 번째 뭘 얘기했어요? 정치적 성격 얘기했죠. 이건 아니라 그러죠. 비정치적 성격 나왔죠. 자, 현대를 얘기할 때는 순환적 과정 얘기했죠. 이건 단선적 과정. 단선은 이제 선형이라 그래. 직선적 과정으로 파악합니다. 선형적 과정. 그래서 현대적 정책 집행의 특징을 집어넣을 때 일본에 관한 내용 출제해서 언급이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 보자,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텐데, 자, 뭐, 뻔한 거야. 정책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어떻게 돼? 집행으로 가죠. 이걸 단방향이라고 그래. 뭐란다? 단방향. 근데 여기 봐봐. 거꾸로 집행하면서 새로운 정책을 결정하는 것을 양방향이라고도 언급을 해. 양방향. 자, 이렇게 되는 것을 양방향. 집행의 가변성 얘기합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자, 거기 현 삼사학 지도에 동그라미 2번 나온 거 봐. 정책 결정의 집행보다 먼저 이루어지며 그 다음 2절 결정과 집행은 단일 방향이란 말이 나와. 단일 방향이 단 방향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자, 그리고 이제 3번도 같은 말들이야. 결정자, 집행자는 원격히 분리가 되어 있다. 그 말은 뭐냐? 결정자는 정책 결정을 담당하는 거고 집행자는 집행만 담당하는 거지 집행자가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파악하는 거야. 이해했어요? 그 정책 집행은 결정된 정책을 집행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전의 집행의 특징을 현대적 집행 과정에 집어넣고 그러는 문제 형태가 한 문제입니다. 알았습니까? 자, 고성리했으면 집행의 단계 논점 없고 연고 경향이 나왔는데 이것도 다 뒤에 나와. 자, 한 장을 넘겨봐. 이걸 다 포괄적으로 정리한 게 202페이지 펴보세요. 자, 202페이지 하단에 집행연구의 이론 모형에서 고전적 집행과 현대적 집행 간 양자 vs 비교한 게 나왔나? 비교한 게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게 또 한 문제인데. 자, 일단은 고전과 현대 집행에 관한 특징을 보겠는데, 자, 권한 보자. 거기 결정자, 집행자란 말이 나왔는데, 여러분 질문하는 게 교수님 결정자가 뭐고 집행자가 뭡니까? 하고 질문하는데, 이건 상대적 관점이야. 예를 들어서 정책 결정을 입법 활동으로 파악할 경우에 여러분들 입법부가 뭐가 되는 거야? 결정자가 되는 거고 행정부가 집행자가 되는 거지. 자, 또 하나 여러분들 대통령이 여러분들 주요 정책 결정하기도 해야 하네. 하죠. 그럼 대통령이 결정자가 되면은 장관, 차관은 집행자가 돼. 자, 역으로 장관이 주요 여러분들 정책 결정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잖아. 규칙도 만들고 부령 제정하잖아. 그럼 여러분들 집행자는 실장, 국장, 일선 관료가 되는 거예요. 이건 상대적 관점이야. 알았습니까? 근데 여기서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그냥 결정자를 장관으로 파악해보고 집행자를 여러분들 뭐로 파악한다? 일선 관료, 실장, 국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럼 이제 고전에서 파악하는 권한은 결정자의 권한이 절대적이야. 근데 현대는 아니야. 야, 그거 아니라고 파악해. 우리 집행자의 권한이 더욱더 막강하다고 파악해. 집행자가 집행되는 과정에서 결정된 정책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자, 여기 보자. 우리 장관 가운데 여러분들 허수아비 장관도 있어 없어? 있어요. 장관 여러분들 환경부 장관 임명이니까 환경문제 전혀 모르는 사람이 장관 되는 경우도 많아. 많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 누가 현실적으로 실장이나 국장 자체가 잔뼈가 굵은 직업 관료 자체가 강력한 힘을 행사해가지고 아 장관님 이건 이렇게 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야 합니다 해가지고 사실 장관을 조종하는 경우도 있어 없어? 있죠. 그걸 얘기하는 거야. 그 현대는 그렇게 집행자의 권한이 절대적이다라고 언급을 합니다. 자, 고전의 이념은 합법성이야. 합법성이란 말은 뭐야? 법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거야. 자, 그럼 물어보자. 법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니까 집행자의 재량이 있어 없어? 없는 거예요. 집행자의 재량이 없다고 말이에요. 근데 현대를 얘기할 때는 물어놨어요? 거기 봐봐. 현대. 대응성. 현실에 맞게끔 대응하면서 결정된 정책을 아무 때나 바꿀 수 있다. 이게 바로 대응성이에요. 자, 고전의 정책 집행은 아까 얘기했죠. 단순한 기술 기법에 불과하다. 기술성. 현대는 현실에 맞게끔 집행자가 결정된 정책을 바꿀 수가 있다 없다? 있다. 이걸 뭐라 했어요? 상호 적응성. 자, 정책 목표 고전은 목표가 구체성과 명확성을 띈다고 해서 그래. 근데 현대를 얘기할 때는 모호성과 일반성의 성격.
예, 일반성을 추상성이라고도 얘기해. 목표가 지나치게 추상성을 띠고 모성을 띠다 보니까 집행자가 목표를 구체화시키면서 새로운 목표를 만들기도 한다, 안 한다? 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자의 재량을 강조한 표현이야. 우린 지금 이 문맥을 보면서 용어들이 과연 결정자의 아니면 집행자의 재량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들을 이해하면 되는 거야. 그렇지만 용어를 여러분들 각인을 시켜야지. 이걸 바보처럼 그냥 무조건 외우면 안 외워져. 그러니까 외울 게 아니라 이해하면서 각인시키면은 이런 건 시험 문제라면 다 풀 수가 있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외우는 것하고 기억하는 것하고는 틀려, 여러분들. 기억은 여러분들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이해가 전제가 돼야지 기억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좀 여러분들 좀 정리해서 가지고 가시고, 그 다음에 윌 다부시키는 여러분들 세 가지 형태의 무형을 제시해 놓고 있다. 전통을 통제 무형. 통제 무형이란 말은 집행자의 재량이 있다 없다? 없다. 집행자는 완벽하게 법에 의해서 통제를 받는다고 파악하는 거야. 근데 이 통제 무형의 반대말이 그 밑에 나오고 있는 상호작용 무형이에요. 상호작용은 자, 후에 들어보자. 결정된 정책은 단순한 언어적인 조합에 불과하다고 파악해. 이 말은 뭐냐? 집행자가 현실에 맞게끔 자신의 재량 갖고 집행자들끼리 서로 만나서 실장, 국장끼리 만나가지고 결정된 정책을 아무 때나 바꿔 집행자 간에 상호작용한다고 그런 거예요. 집행자 간에 상호작용해서 결정된 정책을 아무 때나 바꾼다. 결정자는 호소에 불과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통제하고 상호작용 서로 반대말이야. 근데 그 밑에 여러분들 뭐가 나와요? 지인화 무형은 양자를 결합한 거예요. 양자를 결합한 거니까 뭐니까 결정된 정책도 중요하지만 불가피하게 현실에 맞게끔 수정되기도 한다. 지인화의 과정, 지인화 무형이 이런데 윌 다부시키는 그럼 정책 집행 과정을 뭐로 파악했을까요? 일반적으로 지인화의 모형으로서 인식을 했습니다. 정책 집행을 지인화의 과정으로 파악한 게 윌 다부시키야. 이것도 과거에 서울시 문제에서 한번 나와서 윌 다부시키는 정책 집행 과정을 지인화의 과정으로 파악했다는 지문, 만든 지문이었죠. 여기 이제 시험 문제가 나왔었고. 자, 엘모아를 얘기할 때는 전향적 접근을 얘기했고, 전향은 앞전자야, forward야. 이거야. 결정된 다음에 어떻게 집행으로 가는 게. 그죠? 근데 현대는 모르나 후양, backward. 집행하면서 새롭게 결정해야 하네. 하죠. 이 아래 걸 얘기하죠. 집행하면서 새롭게 결정을 기도한다. 집행자의 재량을 강조한 거죠. 자, 벌면은 고전을 정형적 집행, 정형이란 말은 이미 정의론 형태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거. 그걸 전형적 집행 그러고 현대를 현실에 맞게끔 적응하면서 결정된 정책을 수정하면서 집행한다. 그걸 적응적 집행으로 파악하고 있어요. 자, 고전은 이제 하향 나왔고 현대를 사용을 했는데, 자, 고전의 하향을 얘기할 때는 자, 우리가 조직, 정보 조직 자체는 여기 보자. 여러분들 파마, 우리 여성들 파마 그런 거 해야 해. 미장원 생각이나 미장원 그 아줌마들 파마할 때 이거 쓰고 있지. 똑같잖아, 그죠? 파마할 때 쓰고 있어. 자, 지금 뭐 보자. 정보 조직은 계층제의 조직이 아니야. 하향은 꼭대기에 있는 사람의 관점으로 내려다보는 거야. 그럼 꼭대기는 결정자야, 집행자야? 장관 결정자 아니야. 결정자의 관점에 따라서 그대로 집행된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이제 상향은 이건 여기 아래 사람들의 관점에 따라서 현실의 일선 현장에 있는 일선 관료가 재량 갖고 이들이 갖고 있는 시각에 맞게끔 결정된 정책을 바꿔서 위한테 얘기하는 거야. 아, 장관님 이거 잘못된 거예요. 바꿔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게 상향이에요. 그러니까 집행자 관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상향은 제가 집행자의 재량을 강조한 표현이니까 이를 대표하는 이론 가운데가 뭐가 있냐? 립스키의 옆에 일선 관료제 모형이라는 게 있어요. 자, 여기 들어보자. 듣기만 하세요. 자, 일선 관료는 현장에서 여기 보자.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들 얘기해. 일선 관료를 영어로 얘기할 때는 스트리트 브루크라시, 길가 관료야. 그럼 길가 다니면서 누굴 만나? 시민과 만나는 사람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하급 공무원들, 그죠?
그리고 또 경찰 공무원들,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지금 얘기한 일선 관료인데 일선 관료는 지금 얘기한 식으로 대민 업무, 시민과 접촉하는 업무를 담당해. 그죠? 그리고 일상적인 업무를 담당하겠죠. 자, 근데 이들의 재량권의 범위는 아주 광범위하다고 얘기한 게 립스키야.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학교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목을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수업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아. 아마 여러분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때 담당 선생님이 갖고 있는 사고방식이 진보냐 보수냐에 따라서 수업의 형태가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뀔 거예요. 또 학교 같은 경우에 대학도 마찬가지야. 대학교 여러분들 대학교에서 강의하는 선생들이 사회학 교과를 강의할 때 어떤 분들은 아주 우파적 시각 갖고 강의하면서 진보 정권을 막 비판하기도 하고 어떤 선생님들은 또 진보적 시각에 근거하여 우파나 보수를 막 비판하는 경우도 많죠. 많잖아. 그럼 교육 과목 자체를 강의할 때 지금 얘기한 선생님의 재량에 따라서 교육 과목을 자신의 철학을 개입해서 수업을 진행을 해야 하죠. 그래서 자율성의 범위가 광범위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자, 그리고 또 하나. 그럼 그 수업을 듣는 학생들은 많은 영향을 받아.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때 감수성이 예민한 시기에 우파나 좌파 갖고 얘기한 시각 같은 경우에는 이 친구의 정치를 바라보고 사회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보통 고정화되고 인지구조를 만들어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반 시민들한테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이 아주 크다고 얘기해요. 자, 근데 이들이 갖고 있는 결정적인 한계가 있어요. 한계는 뭐냐면은 시간과 자원과 돈이 부족해. 예산이 부족해. 자, 일선 관료 같은 경우에, 일선학교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교육 과목을 연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잠일이 교육청에 뭐 보고하고 보고 쓰는 게 너무 많대. 그래서 연구할 시간이 없다 보니까 10년 전에 강의 노트하고 현재의 강의 노트가 똑같아.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일선 선생님들을 욕해 안 해. 일선학교 선생님들은 연구도 안 해. 우리 학원 선생님이 더 나아.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죠. 그들의 권위에 많은 도전을 받고 있는데 또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업무를 여러분들 어떻게 제가 좀 전에 과거에 10년 전의 노트를 똑같이 쓰는 것을 업무를 단순화시킨다, 정형화시킨다고 얘기하거든. 자, 그럼 이 표현을 이제 보겠습니다. 여러분 교재 어딜 펴보시냐 하면은 페이지 206. 자, 206페이지에 중간 쌍거로 2번에 립스키의 일선 관료제라는 거 보자. 자, 일선 관료란 시민과 직접 접촉하는 공무원을 말하는 데 기능해서 넣어서 나왔고, 그 밑에 여러분들 뭐 교사, 경찰 쭉 나와서 넣어서 나왔고, 박스 한번 보자. 자, 규칙적인 직무란 말은 일상적인 직무를 얘기하는 거야. 시민과 직접 접촉을 한다. 그 밑에 즉 대인적 업무를 처리한다. 2번, 일선 관료는 관리어 조직 내에서 직무를 수행하지만 직무의 자율성 범위 아주 광범위하다고 얘기해서 했죠? 그래서 3번에 시민에게 미치는 잠재적 영향력 크다고 얘기해서 했죠? 그래서 3번 나왔죠? 근데 자원이 불충분하다 그랬죠? 끝에 업무를 정형화 단순화시킨다. 그래 도전에 권위의 도전에 만을 받고 있다고 얘기했죠. 그 밑에 거 한번 읽어보세요,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다시 원위치 해가지고 원위치 그래서 202페이지 립스키 일선 관리자는 그래서 현장에는 일선 관료가 재량권을 갖고 교육 과목을 자신의 철학에 따라서 수업하기도 한다고 하는 상향적 정책 집행을 대표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고전과 현대 양자 비교하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고 이 박스가 출제에서 자주 거론이 돼. 아마 여러분들 정책 집행 파트 가운데 가장 출제 빈도가 높은 것이 박스야. 박스를 알면 여러분들 정책 집행 파트 70%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거 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 대신 이제 넘겨서 204페이지 펴봐. 204페이지 하단에 정책 집행의 유형에 대해서 나카무라와 스무로드가 파악한 5가지 유형이 쭉 나오고 있을 거예요. 그죠? 한 장을 넘겨. 자, 이걸 이제 정리해 놓은 게, 다시 206페이지 상단 박스에 유형, 고전적 기술자형부터 관료적 기업과 형까지 5가지가 나왔고, 옆에 수단, 목표 그런 게 쭉 나와서 앞에 내용을 종합 정리해 놓은 건데, 이것만 잘 이해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근데 이제 꼭 가져갈 게, 요 유형은 순서대로 외워둬야 돼. 자, 여러분들, 거기 고전적 기술자형에서 고 동그라미. 앞글자만 동그라미 해보자. 지시적, 지 동그라미, 협상, 제 동그라미. 그 다음에 관 동그라미. 고지협재관. 자, 이건 이제 올라갈수록
결정자의 권한 자체가 극대화된 걸 얘기하고 내려갈수록 집행자의 권한 자체가 극대화된 걸 얘기해. 자, 보자. 올라갈수록 누구의 권한? 결정자. 내려갈수록 누구의 권한? 집행자의 권한 자체가 극대화되어 있다. 이걸 외워야 돼. 자, 그리고 그대로 고기, 지위, 협상, 제실, 관계. 그걸 그대로 고전적 기술자형 고기, 지적 위명, 지위, 협상, 재량적 실현가형, 제실, 관료적 기업가형, 관기, 고지 협재관. 됐습니까? 일단은 그러니까 여기 보자. 요 그림 보고 다음에 나카무라의 정책 집행 이용 가운데 정책 집행자가 실질적으로 조직의 권력 장악자는 그럼 집행자가 조직의 권력 장악자 그럼 뭐야? 맨 끝에 권력 기업가형이죠, 여러분들. 여기 보자. 집행자는 단순한 기술자에 불과하고 재량권이 거의 없다 뭐. 고전적 기술자형, 이게 집행자가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야. 재량이 없다고 파악하는. 시킨 대로 그냥 그대로 하는 기술자에 불과하다고 파악하는 거예요. 알았어요? 자, 여기 봐봐. 하나 물어보자. 실험은, 자, 여기 보세요. 실험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 우리 정문이한테. 실험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 실험은 실패를 전제로 한다. OX. 늘 실험한다는 건 실패가 전제가 되는 거예요. 실험을 한 번에 성공하는 건 없어요. 그래 안 그래요? 아, 그렇죠, 여러분들. 임상 실험할 때 여러분들 1차, 2차, 3차 계속 해야 하네. 그 이유는 계속 여러분 실패가 전제가 되는 거야. 그럼 물어보자. 5가지 가운데 실패의 개연성이 가장 큰 거야. 좀 전에 니들 여러분들 뭐를 실패를 전제로 한다 그랬어요? 실험. 그럼 뭐야? 아, 재량적 실험가요. 벌써 여러분들 이것만 보고 몇 개의 문제가 나오지. 거기 여러분들 재량적 실험가형 해가지고 거기 끝에 가봐. 정책 집행의 실패의 원인에서 실패의 가능성 가장 높다고 나왔어 안 나왔어? 그럼 여러분 실험할 때는 여러분들 꼭 성공해야 한다는 책임이 있어 없어? 없죠. 그래서 무책임성에 근거하여 실패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 그런 말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선생님 다른 실패의 원인은요? 다른 실패의 원인은 시험 문제 안 나와. 그렇게 한 문제. 알았습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맨 위에 고전적 기술자형은 보자. 거기 정책 수단 해가지고 2가지 형태가 나와. 기술적 권한, 행정적 권한. 목표가 2가지가 나왔죠. 추상적인 목표, 구체적인 목표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정책 목표를 몽땅 다 결정자가 설정을 해. 그러니까 집행자는 재량권이 거의 없어. 집행자는 어떠한 권한이 있냐 하면은 결정된 수단을 어떠한 기술로 집행할 것인가에 대한 권한밖에 없어요. 자, 여기 보자. 자, 위에서 여러분들 보고서 쓰라고 내려왔어요. 여러분 보고서 써야 돼. 그 보고서 요 형식에 맞게 이렇게 요거 그대로 보고서 작성해 저기 올려. 타이핑 치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 과장이 타이핑 치라고 오셨어. 그럼 타이핑을 칠 때 여러분 치는 거 아니야? 자, 여러분들 한 건 갖고 치는 게야? 치는 게야? 그럼 여러분들 글꼴을 뭡니까? 고딕으로도 할 수 있겠고 나눔 명조체로 할 수 있겠고 그러한 권한만 갖고 있는 게야. 누가? 여러분 집행자가. 글꼴을 여러분들 바탕화면에 나오는 글꼴을 어떻게 할 것인가? 나눔 명조로 할 것인가? 바른 고딕으로 할 것인가? 그에 대한 권한만 갖고 있는 게야. 이게 바로 뭐다? 맨 앞에 고전적 기술자형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밑에 지시적 위명은 자, 권한이 약간 커졌죠. 수단에는 행정적 권한. 이 행정적 권한은 협상권을 얘기해. 수단에 대해서 협상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갖고 있어요. 누가? 집행자가. 약간 권한 커진 거 아니야. 자, 그 다음에 협상형 자체를 얘기할 때는 자, 여기 보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목표가 추상적인 목표가 있고 구체적인 목표가 있어. 여기 결정자가 있어요. 여기 보세요. 결정자가 누구냐? 여러분 아버지야. 여러분들은 뭐냐? 집행자라고 가정해보자. 아버지가 여러분 앉혀놓고 야, 너 직업 공무원에 정치공부해. 그것도 경찰 공무원에 이렇게 계세요. 아버지가 이 2개의 목표를 설정을 했어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아들 여러분이 뭐냐? 요거는 반대하지 않아. 근데 이걸 반대.
아버지 저 경찰 공무원 되기 싫어요. 저 칼 맞아 죽기 싫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아버지 전 일반직 공무원 되고 싶어요. 그러면 아버지 결정자가 설정한 구체적인 목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한 게 안 한 게야. 동의하지 않았지? 그 동의하지 않으면 이에 대한 협상을 해야 잘해야 돼. 협상을 하는 걸 얘기해, 아버지하고. 아버지는 일반직 공무원 되기 위해서 이렇게 협상하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거기, 목표 동의하지 않을 때 양자 협상한다 이렇게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죠, 여러분들. 자, 그럼 그 밑에, 재량적 실현가형은 이제 바로 뭐냐? 아버지가 이거야, 너 공무원해. 근데 공무원과인데 뭐 할지는 네가 알아서 재량 갖고 실험 한번 해서 직접 집행해봐. 그러면 아들이 스스로 일반직 공무원 하겠습니다. 이렇게 설정하는 것. 재량적 실험가형을 얘기해요. 자, 마지막 관료적 교육과형 잘 봐봐. 관료적 교육과형은 여러분들 정책 목표가 추상성을 띠든 구체성을 띠든 아들이 다 설정하는 거야. 아들, 아버지가 공무원 되겠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일반직 공무원 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아버지 왜 제가 일반직 공무원 되는지 이렇게 해서 대합니다. 아버지 다 설득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설득 자체가 다 이루어지는 걸 얘기해. 설득을 한다가 아니라 설득을 한 걸 얘기해요. 그럼 이 말은 아들 집행자가 다 목표를 설정을 한 게 안 한 게. 한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그런 게 아버지한테, 아버지 근데 제가 공무원 되기 위해서는 학원도 다녀야 되겠고 책도 사봐야 되겠고 1년간 좀 지원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목표를 달성하는 수단에 대해서는 아버지하고 뭐 하는 게 협상하는 거지. 집행자는 결정자가 협상한다 그런 말 나왔죠, 여러분들. 근데 말이 여러분들 뭐 협상이지. 그 아버지가 다 지원해줘 안 해줘? 지원해준다고 봐야 합니다. 물론 이런 아버지 가운데 이상한 아버지가 있어가지고 지원 안 하는 분이 계십니다. 해가지고 또 성냥 공장 가서 성냥 만들어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 안 계셔? 아버님 가운데 그런 분 계시잖아요. 가끔. 여러분 아버님 안 그러겠지만은 아버지 가운데 모진 분도 계시 안 계셔? 야 임마 네가 20살 먹었는데 무슨 공무원한테 내가 돈을 대줬마? 못 대줬마? 네가 알아서 해! 네 인생!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 안 계셔?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그런 아버지가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들 복 받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하고 어머님한테 잘하라고 얘기하는 게야. 세상에 그런 아버님도 가끔 있어요. 자, 여기 있다. 여기.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그 지금 얘기한 그 맨 밑에까지 내용 숙지해서 가져가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5가지 형태 유형은 다 이 한 거로 간주하겠습니다.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자, 다른 건 뭐 논점이 없어요. 그리고 대신 이제 가져갈게. 여러분들 209페이지. 자, 209페이지 하단에 수능과 불응의 조건에서 수능의 조건 묻는 게 출제에 나온다고 얘기해서 안 했어요. 했죠? 자, 209페이지 하단에 수능의 조건. 자, 수능 자체를 얘기할 때는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집행자나 관련 대상 집단이 행동의 일관성을 보인다. 그게 수능한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죠? 그럼 수능의 조건을 대표하는 게 1번, 2번, 3번을 수능의 3대 조건이라고 얘기하는데 1번의 개인의 이익 보장을 유인이라 그래, 유인. 너 집행하는데 그냥 이거 그대로 집행해주면 너 사탕 사줄게 이렇게 유인하는 걸 얘기해요. 두 번째 여러분들 설득. 세 번째 너만 집행하네 머리털 뽑혀. 이게 뭐야? 강제죠. 유인 설득 강제. 이걸 수능의 3대 조건 3대 방안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 세 가지 가운데 비용이 전혀 안 들어가는 건 뭐야? 강제는 총사고 도끼 사야 돼. 그러니까 설득이죠. 설득은 여러분들 전혀 안 들어가지. 여러분들 그 남편 죽인 누구야 고유정이가 무슨 모텔인가 호텔인가 뭐 펜션인가 펜션 들어갈 때 칼을 하나를 준비했대. 별도로 칼을. 그래서 그 펜션 주인이 왜 칼을 갖고 왔냐고 물어봤대. 그러니까 이 고유정이 하는 얘기가 나는 남이 쓴 칼은 찝찝해가지고 못 쓰겠다고 집에서 해서 쓰는 칼을 가져왔다고 얘기했대. 그러니까 벌써 이 고유정이는 남편을 살해하기 위해서 사전에 다 계획을 한 게 안 한 게. 강제다 보니까 그 얘기가 갑자기 떠올라가지고. 자,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1번, 2번, 3번. 야, 한편 이런 생각 들어. 남편이 얼마나 미웠으면 죽이려고 그랬을까 하는 생각 한편 들더라. 이혼한 거 아니야. 그리고 고유정이가 다른 남자하고 산 거 아니야. 근데 전 남편 자체가 얼마나 미웠으면은 자, 그만두자. 표정도 다 이상해졌어요. 자, 보자. 거기 강제는 아닙니다. 설득으로는 안 들어가지. 그래 안 그래요? 자, 세 가지 가운데 자 물어보자. 최종적인 수능의 확보 전략은 뭘까?
강제죠. 정 안 되면 강제. 여러분들 아버님이나 어머니 여러분들 뭐 이제 설득도 하고 여러분들 유인도 하고 말 안 듣면 급기야 마지막엔 여러분들 몽둥이 들어 안 들어? 집에서 강아지 키우면 설득해야 하네. 유인도 해야 하네. 그것도 안 들면 나중에 몽둥이 들어 안 들어? 자, 이거 최종적인 방법은 강제입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자, 집행기간의 장기성이라는 말이 나왔는데 집행기간 자체가 단기하고 장기를 비교해보자. 선생님 보자. 난 이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집행기간이 장기성을 띠면 처음에 불응했던 사람도 수능의 형태로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뀐다고 보는 게 수능의 조건인데 나는 이거보다도 집행기간이 단기면은 여러분들 그냥 빨리 끝나기 때문에 정할 것 같은데 안 그래요? 선생님 개인적인 생각이야. 그래서 나는 이 표현이 별로 마음에 안 든다고 보는 거예요. 근데 시험지에 나왔었어. 장기를 단기로 바꾸는 문제. 수능의 조건이 아니게 돼서 집행기간의 단기성 바꾸는 문제가 나왔었어요. 저희가 뭐 사회학을 논의할 때는 여러분들 항상 우리가 좀 절대적이라는 게 없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여기서 수업 듣는 여러분들은 학자의 학자가 아니야. 학자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반론을 제시하기 좀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러분 공무원 되고 난 다음에 요새 대학원 가기 굉장히 편해졌어. 그러니까 대학원 뭐 여러분들 석사, 박사가 좀 들어가가지고 그때 공부같이 하면서 이거 한번 반론을 들어봐. 이건 원래 집행기간이 단기가 맞는 것 같다. 학설해가지고 대립된 학설해가지고 여러분들 문경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문이 미안합니다. 거기 자 집행기간의 장기성이에요. 자, 불이익 조건 한번 읽어보시고, 자, 여러분, 날개, 쪽날개 그 표현 봐봐. 대상 집단 규모가 작고 명확할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이렇게 나와서 안 나와서. 이해하겠죠? 대상 집단이 너무 클 경우에는 여러분들 사실 집행이 하기가 쉬울 거 어려울까? 어렵겠죠, 여러분들. 그러니까 강의할 때, 여기 보자. 강의할 때. 이제 행정학이 여러분들 뭐 선택 과목에서 이제 필수 과목 형태로 앞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들. 바뀌다 보니까 요새 이제 공부하시는 분들이 공무원 되는 기간이 약간 장기성을 띌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다 보면 약간 늦을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요새는 이제 선택을, 학원도 마찬가지야. 어느 학원은 사회를 아예 안 해. 수학 사회를 안 하는 학원도 굉장히 많아요. 많이 있는데, 그럼 여러분들, 요것이 수업 진행할 때, 선생님이,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같은 경우에도 행정법, 행정학을 얘기할 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국어라든가 공통 과목이 100이면은 행정법이 30명 정도 돼. 행정학이 20명 정도 돼. 행정이 가장 선택 과목이 적었어요, 여러분들. 아니, 어디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면 보자. 100명 가운데, 그러니까 한 20% 정도가 행정학을 선택을 한 게야. 그러니까 인원수가 많아 적어. 적겠죠. 그럼 적은 인원수를 두고 강의할 때 하고, 갑자기 이게 여러분들 일반 과목의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100명이 다 들어. 100명 앉혀놓고 수업하는 것하고 어느 게 더 수업하기가 좀 여러분들 용이할까? 적은 수가 용이한 게야. 그래서 여러분 적은 수가, 인원수가 많으면 난 짜증이 나. 왜 그러면 우리 이제 요 종합반 강의할 때는 나는 10명 정도만 앉아있으면 여러분 직접 이렇게 봐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인원수가 늘어나니까 이제 숙제 검사하는 게 엄두가 안 나. 해결해야 되는데. 그래서 더 이상 오버가 되는 건 난 싫어, 여러분들. 요 정도만 계속 유지가 됐으면 좋겠어. 한 4, 5명 정도 듣거든, 여러분들. 우리가. 더 늘어나는 건 싫은데. 여러분 행정학 하지 말라 그래. 어렵다고. 바깥에 써붙여. 행정학 어려워 듣지 마. 이렇게 써붙여 보세요. 자, 어쨌든 간에 이게 지금 얘기한 대상 규모의 규모야. 규모가 작고 명확할수록 집행이 용이하다. 이렇게 좀 숙지해서 가져가십시오. 자, 정책 집행 파트에 관한 내용들. 자, 다 끝났죠? 자, 배운 거 잠깐 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딜 펴보시냐? 200페이지. 자, 200페이지 그 쌍가루 2번에 현대적 정책 집행의 특징 쭉 나온 거 있죠? 다시 한번 보세요. 1번. 2번에 상호적응. 3번에 순환성. 자, 그럼 제가 정치 대신에 비정치 X라 그랬죠? 상호종성들의 기술적 과정 아니라 그랬죠? 순환적 과정 대신에 단선적 과정 아니라 그랬지? 지금 200페이지야. 200페이지. 여러분 정책 결정과 집행은 단일 방향적이다. 그럼 고전이야, 현대야? 고전이라 그랬죠? 결정과 집행은 이질적이다. 고전이야, 현대야? 고전. 그럼 결정과 집행은 동질성을 띈다고 뭐가 되는 거야? 그 현대가 돼야 되겠지. 그 아예 거기다가 거기 여러분들 1번에 이질 나온 거 있죠? 동질 X라고 적어놔. 자, 고전은 여러분들 결정과 집행을 엄격히 분리된 것으로 본다. OX. 분리의 반대말은 뭐야? 분리의 반대말. 결합도. 결합도.
통합. 그러니까 분리를 통합으로 바꾸면 x가 돼. 자, 분리를 통합으로 바꾸면 x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객관식 문제는 언어 싸움이야, 언어. 여러분들이 스스로 말을 좀 만들지도 알아야 돼. 공부하다 보면 야, 행상 문제가 이렇게 나오는구나. 이렇게 좀 대비해야 되겠구나. 하는 걸 스스로 만들지도 알아야 돼, 여러분들. 그 연습을 많이 해야 합니다. 자, 넘겨서 202페이지. 맨 밑에 고전과 현대의 비교 박스 보자. 쭉 보세요. 202페이지 박스. 자, 거기 들어보자. 결정자의 권한이 절대적이다. 고전, 합법성, 고전, 대응성. 현대, 목표가, 정책 목표가 모호성과 일반성, 추상성을 띈다. 현대 잘했어요, 여러분들. 자, 윌답스키는 이것을 통제 모형으로 했다. 고전이야, 현대야? 통제 모형. 고전. 다시 보세요. 통제목의 반대말은 뭐야? 상호작용이야, 상호적응이야? 상호작용이야. 집행자 간에 상호작용하면서 결정된 수장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바꾼다고 보는 거예요. 됐어요? 거기 들어보자. 전향과 후향. 고전은 뭐야? 전향. 자, 하향과 상향. 고전은 뭐야? 하향. 정형적 집행, 적응적 집행. 고전은 뭐야? 정형, 적응. 어느 게 맞아? 고전. 정형적 집행. 저건 이미 정해놓은 형태에 따라 그대로 집행되는 거니까 집행자의 재량이 있는 게 없는 게 없는 거지. 저걸 생각해봐. 여러분, 상향적 집행을 대표하는 걸 립스키에 뭐가 있다? 일선 관료제 무역이 있다. 뭐가 있다? 일선 관료제 무역이 있다. 자, 여러분들 넘겨보세요. 두 장을 넘겨서 206페이지. 자, 나카무라 스무로도 아까 칠판에 적어놨죠? 여기 보자. 어떻게 외워라? 자, 크게 한 번만 더. 자, 고지 협재관 얘기했죠? 눈 감고 얘기해봐. 외웠죠? 고지 협재관. 이게 아니면 고자 이혁재. 자, 말이 이상하지만 이혁재가 인천 출신이다. 여러분 알죠? 이혁재, 머리 빡빡이, 염경환, 그리고 저기 여기서 걔하고 동상계 김구라 또 있잖아. 또 지상렬. 얘가 다 인천 재훈고등학교 출신이지. 맞아요? 재훈고등학교 출신. 재훈고 나온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인천에서 그래서 인천고등학교, 재훈고등학교 굉장히 학교 오래됐는데? 부평고등학교. 없어요? 여러분들은 고전을 싫어하는구나. 자, 여기 보자. 고지협재관. 그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두시고. 자, 집행자가 조직의 권력을 장악했다는 거야. 요거 관리적 기업가용. 자, 여기 보세요. 실패의 개연성이 가장 큰 거. 재량적 실현가용, 재실. 그냥 재실로 외워도 나중에 글자 나오면 알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관기. 관기 그럼 뭐가 떠올라? 관청의 기생이 떠올라? 관료적 기업가용. 이렇게 두시고. 그러니까 그거 머릿속에 외워두셔야 합니다. 자, 넘겨보자, 여러분들. 209페이지 수능의 3대 조건 얘기해봐. 유인설득 강제. 됐습니까? 자, 이렇게 해서 정책 집행 파트가 다 끝났습니다. 자, 이제 211페이지 제6절의 정책 평가 파트에 관한 내용을 또 입문을 할 텐데, 정책 평가는 최근 들어서 문제가 다발적으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부상하고 있는 파트예요. 정책학에서는 여러분들 시험 출제가 두 군데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 하나는 뭐냐면 정책 결정 이론 모형. 우리가 합리 모형, 만정 모형 배웠잖아. 그거하고 지금 요거 정책 평가. 하나 더. 정책의 유형 세 가지. 앞에 정책 유형 배워서 안 배워서? 알몬드와 파일이 파악한 정책 유형 네 가지 얘기해봐. 상추분규. 자, 여러분들 내년도 4월달, 5월달, 6월달 시험 봐야 할 거 아니야. 그러면 열심히 좀 해야 돼. 11월 달이 진짜 중요해. 12월 달 놓치면 12월 되면 늦어. 솔직히 얘기해. 늦어. 11월 달은 그래도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이라 그러면은 7개월 동안 여러분들 진짜 최선을 다해가지고 전 세계의 직업 공직이 내 손아귀에 주어져. 그럼 이런 싸움을 해야 돼. 이런 싸움을 해야지.
난 니들 하루에 4시간만 잘 것 같아. 4시간. 4시간 진짜. 4시간 자도 안 죽어. 내 주변에 4시간 자가지고 하이커들 굉장히 많아서 죽은 애 한 명도 없어. 4시간 진짜 선생님 졸려서요. 아이, 4시간 자다 보면 4시간으로 끝나요, 여러분들. 그리고 낮에 쪽잠, 점심 먹고 한 20분 자면 돼. 쪽잠 20, 30분 자면 질질 흘면서 자. 이따가 여러분들 손수건 깔아놓던지, 수건 깔아놓던지, 침 질리면서 코까지 골든지 하여간 잘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남은 시간, 밥 먹는 시간하고 생리적인 요구 해결하는 시간, 왜 몽땅 다 공부하는 시간에 투자 한번 해봐. 그리고 운동 한 30분 해야지, 여러분. 아침에 나와서. 아침에 운동 30분 뭐 하면 돼? 줄넘기도 있고 스쿼트도 있고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 뭐 저기 뭐야 덤벨하고 벤치프레스. 오늘은 여러분들 웬 여자가 아침 선생님이 하는데 여러분 나이 또는 내가 여자가 벤치프레스에 딱 앉아서 누워가지고 좀 한 것 같아. 양쪽에다 5kg를 끼고 하더라고. 근데 막 그래 살려주세요 이렇게야. 그래서 이렇게 들어줬지. 걔는 나 아니었으면 죽었어. 아 진짜래도 여러분들. 그 봉 무게가 이런 봉 무게가 20kg야. 거기 여러분들 양쪽 가면 이게 30kg 아니야. 키도 작고 좀 외상하게 생기는데, 와서 스쿼트 하는 거 보니까 좀 배운 애야, 운동하는 게. 그래서 할 줄 아는다 해가지고 벤치프레스, 5kg? 5kg도 하나 이러니까, 살려주세요. 막 그러더라고. 나는 생명의 의인이 된 게 안 된 게야. 지난번에는 운동하는데 아침에 한 40대 초반 먹은 친구가 이걸 하는데 양쪽에다가 20, 30 양쪽에 30, 30이니까 60이죠. 60 정도 가는 것도 80kg가 되는 거지. 그걸 하는데 올려서 내려가지 못 내려오는 게야. 주변에 나밖에 없었어. 또 살려주세요. 그래서 살릴까 죽일까 망설이다가 왜 그러냐면은 나같이 힘 있는 사람이나 그거 들어주지 힘 없는 사람은 더 큰일 사고나. 또 그런 뭐냐면 양쪽에 여러분들 지금 여기 30kg 이렇게 있으면 옆에다 째우는 잭이 있을 거 아니야. 좀 할증한 애들은 거 안 하고 하거든. 그 안 하고 하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잘못 들었다 할 때는 지금 얘기한 여러분들 바벨 자체가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그게 살려줬어. 나는 오늘 생명의 은인이 우리 아파트에 2명이야. 근데 감사하다는 얘기도 안 하더라. 그래서 괜히 살려줬구나 하고 후회를 했어요, 여러분들. 죽게 내버려둘 것. 자, 여기 보자. 그러니까 니들이 지금 얘기한 식으로 뭐 벤치 프레스다 그런 거 할 필요 없는 거고, 여러분들은 그냥 스쿼트라든가 줄넘기. 스쿼트 여러분들 하루에 10분만 하더라도 땀 펄펄 나. 남학생들은 팔굽혀펴기. 여학생 팔굽혀펴기 한번 해봐. 해봤어요? 집에서 한번 해봐. 여학생은 못할걸? 근데 그거 하다 보면은 운동효과 굉장히 커. 그러니까 그거 운동효과 많이 할 필요 없어. 하루에 아침에 한 20분만 해도 굉장히 효과 커. 그러니까 땀이 나올 정도로. 그리고 여러분들 씻고 공부해봐. 거기에 여러분들 잠자는 시간 한 2시간 효과를 가져와. 진짜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저 지금 이게 이 인천에 금요일 날 올 때는 아침에 운동을 세게 안 해. 아침에 한 1시간 한 20분 정도? 그건 그렇게 안 해. 다른 때로 보통 2시간 반, 3시간 하거든, 운동? 근데 인천 올 때 그렇게 안 하는 게 왜 이렇게 안 하냐면은 운동을 너무 많이 하잖아. 수업 시간에 너무 피곤해. 근데 땀이 약간 나오게끔 운동하잖아. 그럼 굉장히 몸이 경쾌해져.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운동도 그렇게 하면서 수험 생활도 이어가잖아. 그러면 내가 볼 때 한 7개월만 하면은 공무원시 합격을 해. 7개월만. 요번 시험 그럴 것 같아. 32,000명이니까 얼마나 많이 뽑아주는 거야. 이건 인생에서 이가 살다 보면 기회가 몇 번씩 3번은 다르잖아. 근데 내가 볼 때 여러분들 기회가 지금 한 번 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그 계획을 잡아가지고 뭐 할까 어떻게 할 것인가.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하루에 한 과목씩만 바른 사람이 있어. 절대 그러지 마. 왜 그러냐면은 행사학을 오늘 공부하잖아. 일주일 동안 착 뽑고 다음 주에 와봐. 다 까먹어.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오늘 공부했으면 내일 하는 얘기는 안 해. 뭐래? 그냥 읽어보라고. 또 다음 날 그냥 읽어봐. 읽어보는 거 배운 거 몇 분 시간 안 걸려. 배운 내용만 봐. 배운 내용만 스킵하는 쫙쫙 보면은 그렇게 읽다 보면은 다음 주에 오더라도 지난주 게 생각나고 내가 질문을 던지면은 아 그렇구나 하고 나오면 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돼야 돼 지금. 행정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야. 다른 과목도. 그러니까 뭐 한국사, 뭐 행정법 아니면 여러분들 뭐야 여러분 보는 거 국어도 있고 영어는 뭐라 여러분들 시간을 많이 하니까 별도로 하지 말고 알았습니까? 뭐 학원에서 하는 것만 해도 돼 여러분들. 영어 선생님이 하도 많이 하니까 그것만 하라고 여러분들. 근데 이제 다른 과목 자체 시간을 좀 투자해가지고 공부를 좀 해야 돼 지금부터. 생각해보자 얼마 안 남았잖아. 오늘 벌써 11월 며칠이야 오늘.
11월. 벌써 10일 가까이 온 거 아니야. 그럼 벌써 여러분들 20백이 더라고 벌써 12월달 금방이지. 난 1월만 돼봐 또 틀려져. 1월 되면 또 학생들이 또 많이 와. 겨울방학이라고 애들이 또 많이 온다고. 근데 그때 준비하는 친구들은 4월달, 5월달 대비가 아니라 그 다음 년 대비가 돼야 되겠지. 근데 여러분들 지금 하면은 11월 진짜 11월부터 열심히 해가지고 2개월 동안 진짜 열심히 하면은 내년도 5월달, 6월달 시험에 합격 가능성이 있어 진짜. 있어요. 충분히 있어. 그러니까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그런 김에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 좀 쉬었다 하자.